오늘 새벽에도 북한은 동해상에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천안함 4주기 또 한미일 정상회담 열리고 있는 시간에 북한은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 속셈이 무엇일까요? 네,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속에 맞은 천안함 4주기. 우리 군의 대응책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문성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천안함 피격 4주기 되는 날 새벽에 그리고 한미일 정상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시간에 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사실 그동안 북한이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달여간 계속 쏴대고 있어요. 예, 로켓, 방사포, 심지어는 이제 노동 미사일까지 쐈단 말이죠. 예. 네. 결국 이것은 굉장히 계산된 도발이라고 볼 수 있지요. 다시 말하면 한미연합 연습에 대한 반발 또 무력 시위 일환일 수도 있고, 특히 공교롭게도 오늘은 천안함 4주기인 동시에 한미일 정상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과시하는 예. 그런 날이었단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 다시 말하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 압박하면 우리도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소위 말하는 해국재력을 과시하는 그런 차원의 도발적인 행위다. 명백히 우리 국방부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네. 추가적인 도발을 중지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요. 네. 예.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그동안은 프로그 지대질 미사일 로켓이었는데 오늘은 노동 미사일이었습니다. 650여 킬로미터 날아갔지만 최대 사거리가 1,300킬로미터라고 해요. 일본을 겨냥하는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주1 미군까지 포함을 하는 핵으로 볼 수 있고. 일본에 오키나와 지원하고 기지. 예, 있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과거와는 달리 이제 이전 발사만 하더라도 이 한반도가 이제 주로 사정거리 아니었지만 이제는 일본까지 포함하는 미사일을 발사를 함으로써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고의 수위를 높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노동 미사일의 특징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예. 이 기존에 쐈던 프로그 로켓이라든가 이거와는 좀 차이가 있죠. 노리고 예, 있는 맞습니다. 대상이. 일단은 노동 미사일도 일단 스커드 계열로 이제 이것을 발전시킨 것인데 이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한 1,3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궤적이 날아가는 궤적은 스커드 미사일과 전혀 틀립니다. 아. 그러니까 고도 한 160km까지 올라갔다가 마하 7으로 내려옵니다. 마하 음속 이게 7배 배로. 속도로 내려와서 스커드 미사일보다도 조금 더 빠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차이는 저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여기에는 핵이라든가 전술핵이라든가 혹은 이제 화학탄 같은 것을 넣어서 이제 공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미사일들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위험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니 미사일 발사한 것만 해도 2006년, 2009년 이번에 벌써 세 번째. 최근에 온갖 미사일 로켓 발사해야 되고 돈도 별로 없을 텐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왜 이렇게 도발을 감행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 미사일 발사 일련의 로켓 발사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또 대내, 대남 여러 가지 다목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군사적으로 보면 우리 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각종 사거리별로 그 미사일들을 계속 성능 개량을 하고 예. 그걸 시험을 해야 할 군사적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노동 미사일을 2006년 핵실험할 때 같이 발사를 했고 2009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핵 능력에 같이 포함되는 한 세트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한미일 정상, 특히 일본이 포함되는 정상회담이 열린 그 시점에 맞춰서 일본을 겨냥하는 노동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미사일들은 한국과 미국이 특히 북한이 말하는 중대 제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수단을 가지고 예. 한국을 위협할 수 있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 까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사일도 쐈습니다만 천안함 발발한 지 피격 사건 발생한 지 지금 4주년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새벽에 북한이 또 잠수정을 투입해서 네. 그 어뢰로 네. 공격을 했다면 우리는 그거를 막을 수 있을까? 4년 전과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예.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자, 일단 침투를 한다면, 북한이 내려온다면, 지난번처럼 내려온다면 어떻게 내려올지 예상 침투 경로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를 공격을 했었던 연업급 같은 경우는 소형 잠수정입니다. 네. 그래서 먼 거리를 올 수는 없습니다. 예, 출발을 하는 곳은 보통 황해도 끝쪽에 있는 그 비파곳이라는 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비파곳. 비파곳에 이제 11전대라는 데가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해서 오는데 곧바로 오지를 않고 최단 거리로 오지 않고 우회를 해서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돌아서. 최단 거리로 들어오다 보면 백령도 그쪽 근처 쪽을 우리 그 해군이 그 초계함을 통해서 열심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회를 해서 그 이제 중국 함선이 이런 그 어선들이 많이 지나오는 쪽으로 네. 그 항로에 섞여서 들어옵니다. 근데 요 오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2, 3일 정도 이렇게 그 예상을 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천천히 내려와서 접근을 해서 왔다가 그래서 이제 백령도 근처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해군 선박이 지나가면은 이 수심 한 30m 정도 가까이는 올라와야 됩니다. 이제 그 정도 해야지 어뢰를 쏠 예, 수 있구나. 어뢰를 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올라와서 하고 있으면은 이 쏘는 거리는 예. 사실 뭐 그닥 먼 거리는 아닐 수 있지만 탐지하기는 쉽지 않은 거리긴 합니다. 소나에 안 걸리나요? 예, 왜냐하면 특히 이 백령도 앞쪽은 조류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지금 딱 이 시기가 연중 제일 심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소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잡음이 굉장히 많이 섞이기 때문에 만약에 잠수함이 거의 이 모터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는 네. 프로펠러 작동하지 않을 경우는 잘 들을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접근을 해서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 이 어뢰 자체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이 수상함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엔진에서 나는 작은 소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소음을 듣고, 네. 그런 소음을 쫓아가서 이제 가서 그 근처에서 터지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된 것이 이제 바로 천안함입니다. 천안함 예. 같은 경우는 그 터진 곳이 기관실, 그러니까 엔진이 돌아가는 그쪽 소리가 나는 그쪽 근처에서 한 6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제 터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거리에서 터지게 되면 특히 중간에 물이 마치 그 워터제트 효과를 내면서 칼날처럼 버블제트 효과라고 합니다. 예. 마치 우리가 보면 그 워터제트 분사기로 물기둥이 막 추천된다고 분사기로 그러죠. 이렇게 네. 금속을 절단하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효과를 바닷물이 효과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두 동강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천안함 사건이 지금까지 발견된 건데요. 네, 예. 4년 전에는요, 저 북한 잠수정이 오고 또 어뢰가 오는데 우리가 탐지해내지 못했다. 그랬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군 해군 전력 얼마나 보강되고 전술은 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 근데 이미 이제 앞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양 의원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의 소나의 역량이 상당히 초계함이 가지고 있었던 천안함급이 가지고 있었던 소나의 역량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북한의 침투 예상 경로에 우리가 초계하는 함정의 대잠 탐지 대잠 능력, 능력. 예, 탐지 능력을 제고하고 탐지하면 또 타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탐지 능력과 타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데 이제 집중 투자를 하고 네.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그동안 해온 것이죠. 그러니까 자, 예. 그러면 하나하나 예. 살펴보죠. 연안을 방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예, 일단 예. 감시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잠수함이 들어온 거를 어떻게든 공격을 해서 막아야 탐지해내는, 되는데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우리 해군이 과거에 공격을 당했던 천안함 같은 경우는 이미 1980년대 제작이 돼서 20년 이상을 썼던 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호위함을 만들었습니다. 아, 인천함이요? 예, 인천함은 보시면은 화면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유려한 이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보면 저 뒤에 헬기를 실을 수 있는 가판이 있습니다. 아, 위에 이전까지는 있네요. 뒤쪽에 헬기를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급의 초계함 네, 네. 이제 호위함들이 예. 그래서 헬기를 운용해서 이 헬기가 사실은 이 잠수함을 잡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헬기에서 이제 이 디핑 소나라고 해서 소나를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의심되는 지점을 탐지를 할 수가 있고요. 헬기가? 또, 헬기에 또 이제 어뢰를 장착해서 헬기에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또 인천하면은 보면은 이 청상어라는 이 어뢰가 있습니다. 얘는 예. 잠수함을 전격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어뢰고요. 예. 다음 사진 하나 더 예. 보여주시죠.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러한 또 저희가 이 서해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참술이라고 하는 고속정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고속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기간 작전하기도 힘들고 네. 그다음에 특히 공격에 취약해서 그런 공격력을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윤영화라는 유도탄 고속함입니다. 이전에 참수리하고는 틀리게 예. 보시다시피 유도탄을 뒤에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 동그랗게 나온 두 아, 가지가 부분이 보이는데 유도탄입니까? 예, 네. 이제 관이 바로 이제 유도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 보면은 이 포가 달려 있는데 이게 76mm 주포가 달려 있습니다. 예. 과거는 40mm 주포여서 사거리가 굉장히 제한이 됐습니다. 근데 76mm 정도 되면 거의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까지도 교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이전과는 거의 상대할 수 없는 화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무기를 중심으로 봤다면 예. 우리가 이제 킬체인이라는 거를 지난해부터 이제 미사일을 예. 방어하는. 방어 예. 체계 능력 이런 것들도 사실 구축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킬체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리 알 수 알고 있는 그런 원적 능력이 타격.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서북 도서 지역에서는 저희가 이러한 킬체인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북한의 해안포나 예. 혹은 방사포들이 움직여서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과 같은 일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어허. 이런 것이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보통 운영하는 것이 무인기를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무인기를 운용을 해서 이제 볼 수 있지만 무인기라는 것은 채공하는데 시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해병대에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낸 것이 예. 전술 비행선. 그러니까 비행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술 비행선을 띄워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네. 사실 지금 이 전술 비행선 사업이 이 기체들이 막 추락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4년이나 지났는데 네. 아직까지 완벽한 태세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의견이 있고 좀 그런 부분을 빨리 우리 지금 국방부가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알고 이제 있습니다. 이게 전술 비행선 예, 이 오래 전- 떨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것을 띄워놓고 거기에 이제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레이더라든가 이런 감시 장비들을 달아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북한의 움직임을 하늘 위에서 감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술 비행선이 사실 이제 지금 저 제품 미국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막 사막이나 혹은 이런 굉장히 쾌청한 지역에서는 이제 운영이 편했지만은 예. 우리나라의 서해안 바람부는- 지역은 예. 바람도 엄청 심하고 연무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제 좀 이렇게 변경을 예, 했군요. 변경을 해야 하는 과정인데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아직까지 네, 문제를 그건 겪고 아니고요.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네.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밤사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을 좀 추진하기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 보시는지요? 우선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중 네. 정상회담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육자회담과 관련된 그런 네.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죠. 공조를 하기로 다시 말하면 했고. 이제 중국이 자기의 방법으로 북한을 설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네. 했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정말 비핵화와 또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한 그런 어떤 회담으로서의 육자회담이 필요하다. 네. 그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그런 어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 과거사 문제로 좀 틈이 벌어져 있다가 네. 이번에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안보 문제, 북핵 문제로 공조할 수 있는 계기가 열렸고 조만간 수석 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지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방 당국 간 차관복급 트라이레트럴 미팅 네. 3자 협의를 또 삼자 재개하기로 예. 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안보를 위해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서 순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이게 생각합니다. 육자회담이지 않습니까? 네. 궁극적인 목표가. 근데 지금 뭐 미국, 미일,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한국 다 이제 뭐 어느 정도 이게 됐다고 한다면 아직 러시아 입장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육자가 되려면 북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북한은 육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예. 다만 조건 없이 하자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한미일의 입장은 비핵화와 관련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선조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회담이 열리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오게 되면 과거와 같이 육자회담이 계속 시간만 끌고 북한의 핵 능력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마련해주는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깬 상태에서 회담을 시작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네. 북한은 그걸 피해가자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천안함 4주기에도 뭐 바뀐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 체계는 그만큼 또 보완이 됐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위원 그리고 문성묵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